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의 허락을 받고 전해드리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는 32살의 여성 서린 씨입니다. 서린 씨는 지금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서린 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의 지갑이 서린 씨의 책가방에서 발견됐어요. 서린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훔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지옥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서린 씨를 도둑이라고 수근거렸고 함께 밥 먹어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명, 서린 씨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반 남학생 민호였어요. 민호는 나는 내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걸 알아. 힘내라고 말해줬고 그 한마디가 서린 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민호는 그 후로도 계속 서린 씨 곁을 지켜줬어요. 자연스럽게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서린 씨에게 민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3이 됐고 둘은 함께 대학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의대를 준비했고 서린 씨는 간호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고3 겨울방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지갑 도난 사건의 진짜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같은 반 여학생이었는데 그 애가 서린 씨를 질투해서 일부러 가방에 넣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린 씨는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호에게 같이 학교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굳이 그래야 해. 괜히 다시 그 일을 꺼내면 너만 더 피곤해질 거야. 며칠 후 서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호의 엄마가 그 여학생의 이모였던 거예요. 그 여학생 집안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고 민호는 가족을 위해 진실을 묻어버린 거였습니다. 민호는 미안해. 진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말 못했어. 이해해줘라고 말했어요. 서린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믿어준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거예요. 민호가 가족을 위해 서린 씨를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었죠. 서린 씨는 민호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8살 고3 수험생. 서린 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해요. 민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댈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고요. 서린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포기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재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배가 불러오자 서린 씨는 집을 나와 지방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아이를 업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린 씨는 딸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잠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식당 손님으로 30대 중반의 남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준혁 씨. 준혁 씨는 서린 씨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됐고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친딸처럼 예뻐해 줬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준혁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대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서린 씨는 울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서린 씨와 준혁 씨는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준혁 씨가 수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안정된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린 씨는 급히 수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들어왔는데 서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7년 만에 마주친 얼굴. 바로 민호였어요. 민호도 서린 씨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며 수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쌍꺼풀도 나처럼 한쪽만 있어. 그 말에 진료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를 물끄러미 쳐다봤고 서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죠? 7살입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린 씨는 복도에서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린 씨는 민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저 아이 내 딸이야?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이 나이를 보면 우리가 헤어진 시기랑 맞아. 혈액형도 AB형이더라. 나도 AB형이고 너도 AB형이잖아. 그리고 아이 얼굴이 내 얼굴을 닮았어. 왜 말 안 했어? 서린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냐고요? 민호 씨가 먼저 저를 안 믿었잖아요. 아니, 믿으면서도 외면했잖아요. 가족이 중요해서, 집안 체면이 중요해서, 저 혼자 고통받는 건 상관없었잖아요. 그때 18이었어요. 혼자서 애를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산후조리도 못했어요. 출산 3일 만에 일하러 나갔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민호 씨는 그동안 뭐 했어요? 의대 다니고 지금 이렇게 의사 됐네요. 축하해요. 서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저 아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아이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7년 동안 밤새 아이 열 내리느라 물수건 갈아주고 유치원 입학식 때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 쳐주고 아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던 사람. 그게 진짜 아빠예요. 그 말을 듣고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린 씨를 올려다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 살고 싶어. 책임지고 싶어. 양육비도 줄게. 아버지로 인정해줘. 제발.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는 그 모습을 담담히 내려다봤어요. 민호 씨는 수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민호 씨는 수진이의 친부가 맞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수진이는 이미 다른 아버지를 가졌어요. 그 사람은 7년 동안 내 곁을, 수진이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남자예요. 혈연으로는 아빠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아빠보다 더 진한 아빠예요. 수진이한테 진짜 아빠가 누군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김준혁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 수진이한테 아빠는 한 명뿐이거든요. 민호 씨가 수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건 부정 안 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렇게 쌓아온 날들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민호 씨는 7년 전에 선택을 했어요. 가족을 선택했죠. 민호 씨 가족을. 그 선택의 결과로 민호 씨는 다른 가족을 잃었어요. 저와 수진이라는 가족을요.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는 이미 행복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어요. 그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민호 씨한테 없어요. 서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로서만요. 그렇게 서린 씨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많이 좋아졌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수납을 하러 갔다가 간호사에게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민호의 편지였어요. 서린아,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7년 전에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너희를 잃었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는 건 정말 뻔뻔한 짓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수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진짜 아버지는 그 아이 곁을 7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민호. 서린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움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대요. 집으로 돌아가자 준혁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급하게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수진아, 준혁 씨가 수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응, 나 용감했어. 그 모습을 보며 서린 씨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구나. 아픔을 같이 나눈 사람이구나. 저녁 식사 시간, 준혁 씨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준혁 씨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들었겠다. 괜찮아? 서린 씨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준혁 씨는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나한테는 상관없어. 수진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 이 작은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걸 보면서 나도 이 아이한테 행복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게 사랑이더라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섞이면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 서린 씨는 준혁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민호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린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서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용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서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용서는 못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겠다. 내 앞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해왔어요. 그림에는 엄마, 아빠, 수진이, 그리고 동생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보고 예쁘다고 했어. 특히 아빠 얼굴을 진짜 잘 그렸대. 준혁 씨가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다고 해요. 우리 딸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아빠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을게. 서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다.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하고 더 단단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민준이랑 얼굴이 안 닮았어? 서린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닮은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랑이야. 아빠는 수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진이는 아빠의 첫 번째 딸이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아빠라고 불러준 사람이 바로 수진이야. 응, 나 기억나. 내가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빠가 울었잖아. 그래, 아빠가 너무 기뻐서 울었어. 수진이가 아빠라고 불러줘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준혁 씨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아빠 있어서 제일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이 집의 거실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웃고 준혁 씨가 두 아이를 안아서 장난치고 서린 씨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서린 씨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7년 전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지금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호가 자기를 지켜줬다면 지금의 준혁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어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어떤 이별은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가족일까요? 생물학적 아버지와 마음의 아버지, 둘 중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선택하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사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서린 씨는 민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더 이상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사랑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